여러분, 스타리아 디자인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이쁘지 않냐고. 아니 정말로, 아니 이런 디자인이 어딨어. 여러분, 스타리아 아니 디자인 진짜 이쁘지 않냐고요. 여러분, 진짜 이쁘지 않냐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자, 스타리아 LPG 7인승 라운지 모델에 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시승행사에 가서 디젤 모델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LPG 모델을 한 번 더, 네, 좀 이제 장시간 타볼 기회가 생겨서 타면서 이 스타리아 LPG 느낌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전 리뷰를 하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보시던 간에 항상 명심하셔야 될 부분, 이 차에 와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자면 바로 공차 중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통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뭐 마력이 얼마냐, 배기량이 얼마냐, 터보냐, 자연흡기냐, 아니면 뭐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LPG냐, 하이브리드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뭐 전장이 얼마냐, 휠베이스, 축간거리가 얼마냐, 뭐 전폭이 얼마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차 중량이에요. 공차 중량. 자, 사람으로 따지더라도 무겁다라는 거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모든 순간에 관절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 몸무게라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야. 차량의 승차감, 연비, 배출가스, 에미션, 그리고 뭐 하체 부품들의 내구성, 출력, 고속주행 안정감, 뭐 잔진동, 뭐 큰 요철에서의 승차감,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자, 그런데 이 차 무게가 공차 중량이 2.3톤,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하시는 카니발의 공차 중량이 2톤, 약 한 300kg 차이가 납니다. 약 한 300kg. 그러면 이 차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얘는 카니발보다 더 큽니다. 네,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재원상 뭐 얼마나 크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이 차량 안에 들어와 있으면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와, 진짜 카니발이랑은 아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광활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2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말도 안 되게 운동장처럼 넓은 이 레그룸은 둘째치고 이 헤드룸과 좌우 폭에서 주는 그 광활함, 그 공간감이 카니발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사이즈 자체가 훨씬 더 큰 차다라는 게 첫 번째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차는 카니발과는 다르게 카고 모델, 네, 화물 모델이 함께 공존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타리아가 프레임바디를 완전히 버리고 모노코크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카고 모델을 함께 판매해야 되는 차량의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중에 뒤에 엄청나게 많은 무게를 싣고 다녀야 되는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카니발보다는 이 2열부터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광활한 플랫한 저 바닥 면적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광성 확보가 필요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차량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차 중량이 300kg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여기 사람 7명, 8명, 9명까지 타고 다닐 그 정도로 또 버텨줄 수 있을 만한 단단한 서스펜션이 필요했을 거고, 왜냐면 카니발에 비해서 300kg나 늘어났는데 카니발처럼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는 고속에서의 안정감을 절대로 잡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서스펜션 또 하드해졌지.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승차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타이어 공기압. 얘 기본 타이어 공기압 자체가 카니발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승차감이 더럽다고. 뭐 갑자기 일본 차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지만 그 시에나나 오디세이를 타보면, 이야, 이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승합 RV의 승차감이라고?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급진, 진짜 고급 세단에서나 느껴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괜찮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차량과 카니발을 탔을 때의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와, 저 시에나랑 오디세이에 비하면 카니발은 진짜 승합차구나,
그런데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승차감 차이가 또 그 정도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진짜 카니발 타다가 스타리아를 딱 타면은 이야, 카니발은 진짜 완전 고급 세단이었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녀석은 지금 카니발과는 굉장히 다른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공차 중량이다. 네. 그리고 이 스타리아의 승차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 사운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텅,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소리, 텅, 따따따따따따, 오케이? 하나 더 있어.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오케이?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LPG라고 좀 조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탔는데 개 시끄럽네 진짜. 자, 승차감 말씀을 조금만 이어서 더 드려보자면,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스타리아가 카니발보다도 더 높은 정고를 가지고 있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더 높아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고속에서 주는 안정감은 꽤나 괜찮습니다. 이 고속 안정감만큼은 이전 스타렉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한참 진일보한 느낌이고, 그리고 카니발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따따따따따 이게 나오는 거죠. 이 고속에서, 아니 이 평상시에는 절대 느껴볼 수 없었던 도로에 굉장히 미세하게 있는 그 주름 하나하나까지를 차 안으로 다 증폭시켜서, 네가 무슨, 네가 앰프야? 증폭기야 네가? 너무 불필요하게 과하게 이 잔진동들이 차 안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차 안에 타 있는 탑승객들이 평상시에 그냥 일반 세단이나 일반 SUV를 타면서는 절대 느껴볼 수 없었던 잔진동을 운전석뿐만 아니라 2열, 3열까지 그대로 다 전달시켜주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다 몸으로 느끼면서 타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요게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무게가 300kg씩이나 더 무겁고 더 무거운 이 몸뚱아리를 버텨내기 위해서 서스펜션은 더 하드해졌고, 공기압은 공기압대로 더 빵빵해져, 타이어도 딱딱해졌고, 저 뒤에도 따당 따당 따따따따따 이 소리가 계속 나. 그리고 두 번째, 큰 요철을 지나는 구간에서의 승차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텅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카니발보다 한참 무거운 애를 갖다가 그냥 서스펜션만 훨씬 더 하드하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결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이것도 뭐 물론 추정이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고 모델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뒤쪽 프레임의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그 강성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반 벨로스터랑 비교를 해서 보면 그 딱딱한 승차감, 그 돌덩이 같은 승차감이 단지 그냥 더 하드한 서스펜션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노코크 바디를 만드는 그 프레임과 프레임, 각 파트별로 용접을 때리는 그 용접 개수 자체도 더 많아. 그러면서 차가 그 돌덩이 같은 느낌을 주는 건데, 얘는 지금 카니발이랑은 다르게 뒤에 짐을 때려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 카고 차량을 함께 판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에 훨씬 더 하드한, 좀 쫀쫀한,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보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이 전체적으로 차량 프레임이 주는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 방지턱을 넣으면 일단 차 안에 텅 하는, 우리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다 먹은 캔을 길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탱 하면서 텅 소리가 나잖아요. 안에가 빈 소리가 나잖아. 그런 충격감을 차 안에서 느끼게 해주는데, 단지 그 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냥 그 불쾌한 충격이 한 번만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이게 용수철처럼 몇 번은 가요. 몇 번은 앞뒤로 이렇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 시소, 달리면서 차가 앞뒤로 시소를 탄다? 네, 뭐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텅하고 시소가 단지 이런 굉장히 큰 요철, 방지턱을 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만 느껴지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터덩텅텅텅텅.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든 도로는 위아래로 크고 작은 업앤다운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앤다운은 고속도로를 타면서도 계속 나와. 지금 제 몸이 위아래로 들썩들썩거리는 게 그냥 땅바닥이 계속 위아래로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몸이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업앤다운을 만난 다음에 그
잔 진동이 몇 번 튕기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신호대기 중인데 밑도 끝도 없이 죄송하지만 이거 저희 이번에 AMX 모트라인 대회 나가고 있잖아요. 저랑 이정우 선수랑 이영탁 선수랑 같이 셋이 팀 만들어서 팀 BTC로 나가고 있는데, 네, 그 저희 팀을 또 긱스 형이 그려줬습니다. 네, 가운데에는 제가 막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네, 저희 팀이 그려져 있는 이 티셔츠, 네, 길단이라고 하는 미국산 티셔츠에다가 저희가 프린팅을 해서 질 되게 좋아요. 네, 핏도 이뻐요. 살짝 박시하게. 그 아재 같은 핏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입고 있는 건 지금 라지 사이즈인데 저한테 라지 사이즈가 살짝, 네, 이 위에는 맞는데 살짝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누가 살 좀 빼라고 잔소리 해주셨는데, 네, 좀 빼겠습니다. 보기 좀 불편하시죠? 요즘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거 저희 AMX 대회 나간 기념으로 굿즈를 만들었는데 2만원. 네, 아무튼 모터라인몰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자, 죄송합니다. 차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앞뒤로 시소 운동을 계속 만들어주는 이 승차감은 고속운전을 할 때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랑은 좀 별개로, 네, 이 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야, 공차 중량이 엄청 무거운데도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들도 있잖아, 그 차들은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차는 진짜 제가 아는 차 딱 한 대 있어요. 한 대.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가 딱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고급진 승차감을 만들어 주기는 하죠. 하지만 걔는 가격이, 네, 이러니까 컬리넌도 있구나. 아무튼 뭐 일단은 저기 1억 넘어가는 애들은 좀 제끼고, 그 결국에 이트론 같은 차량들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공차 중량을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줬단 말이죠.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저번에 디젤 모델을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LPG를 타면서도 또 한 번 느끼지만 역시나 승차감은, 네, 조금 답이 없다. 물론 이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뭐 어차피 시승해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 이 정도 승차감이면 난 버틸 수 있어 라는 가정하에 뒷자리를 딱 돌아봤을 때 이 광활한 공간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어딘가를 이동하고 있을 나의 아이들, 나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 행복이 더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승차감 부분은 적어도 저는 이렇게 느낀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카니발과 비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씩 타보시고 결정하실 테니까, 네, 요 포인트를 좀 짚고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LPG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LPG 값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말일들이 좀 많죠. 네, 1,000원을 넘겼습니다. 네, 1,000원이 넘어갔는데, 뭐 요거는 그냥 뭐 재미있는 정보 정도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람코, 여러분 F1 보셨으면 다들 아시죠? F1의 메인 스폰 중 하나예요. 아람코에서 완제품으로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LPG 수입할 때 뭘로 수입하겠어? 완제품 만들어서 배로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 운송료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어쨌든 아람코에서 LPG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어? 원유 가지고 만들잖아. 근데 원유 가격 요즘에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돼가지고 지금 LPG가 리터당 1,000원을 돌파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가득 넣고 얼마나 갈까? 가득 넣고 얼마나 가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사진, 풀탱크에서 250km를 딱 탔는데 마지막 한 칸이 딱 남더라고요. 네, 마지막 한 칸. 다시 말해서 250km를 타는데 4분의 3을 썼다. 그러면은 한 300km 간다는 얘기예요. 네, 뭐 주행 환경은 뒤에 사람도 좀 타고, 그리고 시내 주행이랑 고속도로 주행 한 반반 정도 했고요. 자, 그러면 한 300km 정도 탄다는 얘긴데, 에어컨 튼 상태 기준으로. 아무리 요즘에 LPG 기술이 좋아지고 LPG도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현대가 LPDI, 그 LPG 연료를 그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쏘는, 직접 분사로 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엔진을 왜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 정도의 효율만 가지고서는 지금 리터당 1,000원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 이거는 너무 지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300km밖에 못 가면은 이 LPG 충전소가 많지도 않은데 LPG 충전소를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유류비는 이 지금 기준으로만 따지더라도 디젤
디젤보다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뭐 연료비가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LPG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정숙성이겠죠. 자, 그런데 디젤만 그렇게 미친 듯이 개 시끄러운 줄 알았더니 이거 LPG도 시끄럽다. LPG도 모르겠어요. 제가 K8 리뷰를 하면서 아니 현대가 6기통 가솔린 모델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부드러웠는데, 이 엔진이 움직이는 느낌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왜 이렇게 앙칼진 소리가 나고 이렇게 쇠 때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나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신기한 게 얘도 똑같은 비슷한 소리가 나요. 예전에 카니발 LPG들 10년 전 카니발 LPG를 타면 RPM 고RPM으로 올라가도 이렇게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얘도 어쨌든 환경 규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총매 더 큰 거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고 하면서 배기 매니폴드 형상 막 억지로 막 더 열 오르게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느라고 무슨 뭐 이런 배기 사운드가 좀 시끄러워져가지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RPM 뭐 한 2500만 넘기 시작을 해도 좀 이렇게 귀에 많이 거슬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3500cc에 지금 6기통에 뭐 어쨌든 뭐 한 250마력 되잖아. 토크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LPG지만 RPM을 그렇게 안 올리고 그냥 슬슬 다니면 뭐 서 있을 때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냐, 디젤보다 훨씬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그놈의 공차 중량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3500cc 6기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LPG 엔진이기 때문에 LPG 엔진이 아무리 요즘에 효율이 좋아졌어도 이 2.3톤짜리를 끌고 다니기에는 그냥 저 RPM에서 나오는 토크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만 끌고 다니기에는 또 좀 부족한 출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뭐 국산차 리뷰하면서 이런 차 리뷰하면서 차가 너무 안 나간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 부분만 또 딱 하나 듣고서 야 너는 모든 차를 뭐 스포츠카처럼 몰고 다니니 뭐 어쩌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 문장을 봐주세요. 앞뒤에 문맥을 좀 보고. 아니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차를 가지고 스포츠카처럼 쏘고 다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제로 50의 나라이긴 해도 50km를 만났을 때 살짝 속도 줄였다가 다시 70, 80으로 재가속하는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요즘에 뻑하면 어디 가면 다 30km 제한인데 30km 제한 풀리고 나면은 슬슬 추월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슬슬 다시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아주 살짝만 밟아도 얘가 힘이 모자르니까 바로 변속 때려, 바로 시프트다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RPM 3000이야 그냥. 아무튼 그래서 정리해서 이 LPG 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LPG의 유일한 좀 이 차량에 와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숙성 면에 있어서 물론 디젤보다 진동은 없어졌지만 정숙성이 디젤보다 결코 확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상하게 시끄럽다. LPG인데 V6인데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승차감과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의 무게 때문인 것 같은데 차가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가서 이 안 나가는 느낌 때문에 자꾸 악셀을 더 밟게 되고 그러면 RPM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연비가 안 좋아질 거고 충전소에 더 자주 가야 되고 쇠 때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스타리아 LPG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댓글로 그랬나 라이브 하다 그랬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LPG를 제가 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바로 잡겠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거 진동 좀 감소하고 이건 디젤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요즘에 LPG 연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일단 아람코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걸로는 다음 달에 또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리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디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탑승해 보시고. 근데 디젤도 카니발보다 많이 시끄러워요. 하지만 어쨌든 카니발보다 압도적으로 넓은 이 뒷 공간, 거주성, 공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진짜 이쁘지 않나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디자인의 밴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저는 뚜껑 뒤에 트렁크 저렇게 열리는 차는 이상하게 다 좋은 것 같아. SUV 포함해서. 자, 그렇고 그렇게 디젤을 만약에 구매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현대차 사면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얘네가 차값 안 깎아주는 대신에 포인트 준단 말이야. 그럼 포인트 막 다 썩혀가지고 나중에 없어지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거 없애트리지 마시고 제발 현대 포인트로 마음껏 구매하실 수 있는 현대 카라이프몰. 여기 들어가면 뭐 신차 필수 아이템들 있죠. 뭐 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검아웃 연료 첨가제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트라인몰
저희 모토라인 세차용품, 마약왁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키도 안전벨트 인형부터 시작해서 뭐 소화기,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그거 구매하시면은 되겠다는 거. 네, 매달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카라이프몰, 네, 그 현대차 포인트 썩히지 마시고 카라이프몰에서 쓰자. 아,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내려갈 때 있잖아요. 네, 카니발보다 휠 베이스가 얘가 한 20cm가 더 길어요. 20cm가 휠 베이스가 더 길기는 한데, 그만큼 이 앞다리가 짧아져가지고, 네, 그리고 또 시트 포지션도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네, 뭐 이런 주차장 내려가는 것도 카니발이랑 큰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모토라인 윤성로였습니다. 안녕.